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여보. 네, 전액 상환합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당신이 해냈어. 당신이 2년. 꼭 2년이 걸렸습니다.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5시간 수면, 하루 평균 6건에서 7건 청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은 늘 아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발은 부어올랐습니다. 여름엔 35도 폭염 속에서, 겨울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기념일도 모두 일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53세, 전업주부 23년, 학력은 고졸, 경력은 없음, 자격증도 없음, 마트 알바 면접도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전 선택지가 없었어요.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끝나는 거였으니까. 남편은 우울증으로 집에만 있었고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려 했어요. 통장엔 83만 원밖에 안 남았고 빚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53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광고 하나를 봤어요. 에어컨 청소 한 대에 5만 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에어컨 청소로 정말 2억 5천을 갚을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계신 곳을 향해 따뜻한 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김미선, 53세.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영수는 건설업을 20년간 해왔습니다. 영수건설, 직원 20명, 작지만 탄탄한 회사였죠. 연 매출 30억, 빚도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전국 상위 5% 성적이었어요. 서울대 진학이 목표였죠. 우리 가족은 그저 평범하게 행복했습니다. 주말엔 외식하고 명절엔 가족여행 가고 아들 학원비 걱정 없이 보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평화일 줄은. 그리고 2020년 1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이잖아. 우리랑 상관없어. 그래도 좀 무섭네.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사수도 그랬잖아. 하지만 영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월이 되자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3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이 중단됐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공사 중단 통보. 뭐? 공사 중단이라고? 언제까지냐고요? 코로나 상황 보고 재개한대요. 얼마나 걸릴까? 한두 달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4월 두 번째 현장이 중단됐습니다. 5월 세 번째 현장마저 중단됐습니다. 영수의 회사는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요?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 달엔 꼭 줄게. 은행 대출 이자도 연체됐습니다. 하나, 둘, 셋. 연체 문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6월, 최악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거래처 동일건설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주 두 번째 거래처도 부도, 그 다음 주 세 번째 거래처마저 파산했습니다. 영수는 세 곳 모두에 연대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총 2억 원의 보증 채무가 영수에게 청구됐습니다. 거기에 집 담보대출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 20년을 일궈온 모든 것이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응? 우리 다 날렸어. 뭐?
빚이 2억 5천이야. 집도 담보 잡혔어. 통장엔 83만 원밖에 안 남았어. 미선은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7월 15일, 영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 박 사장님 상황을 정리해보니 파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요? 개인 회생은요? 빚이 너무 많습니다. 2억 5천에 담보까지 잡혔으니 개인 회생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 신청하셔서 면책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면책이요? 네.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대신 재산은 모두 처분해야 하고요. 집도요? 네, 담보 잡힌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년을 일궈온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건설 대표이사 박영수, 파산 신청을 접수하셨습니다. 접수증을 받고 나오는 영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원을 나선 영수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영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파산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밀린 월급은요? 영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월급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갚겠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20년 같이 일했는데 이렇게 끝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고개를 저으며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같이 밤새 일하고 같이 소주 마시고 같이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떠나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명단, 준공 사진들, 20년의 기억들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며 영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영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영수건설이라는 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녁 8시,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영수는 말없이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응? 나 오늘 파산 신청했어. 미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파산? 응.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회사는? 정리했어. 직원들 다 내보냈어.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담보 잡혔으니까 경매로 넘어갈 거야. 우리 집이? 응. 6개월 안에 나가야 할 거야.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 전세라도 알아봐야지. 전세 보증금은 조금 받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한 5천 정도? 5천으로 어떻게 전세를 구해? 작은 데라도 알아봐야지. 방 하나짜리라도.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못났어. 20년 동안 뭐 한 거야? 결국 이 꼴이야. 영수는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아니야. 코로나 탓만은 아니야. 내가 무리하게 사업을 키웠어. 보증도 너무 많이 섰고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았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영수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우는 모습을 결혼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 수술할 때도 울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항상 씩씩하고 항상 웃고 항상 괜찮아라고 말하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야. 미선은 영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50대에 무슨 다시 시작이야.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미선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영수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부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도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미선 가족 세 사람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전야이기도 했습니다. 파산 신청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야지.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 해. 기운을 내야지. 나 좀 내버려둬.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낮에도 커튼을 치고 저녁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만나자는데 나가볼래? 싫어. 산책이라도 할까? 피곤해. 영수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피곤하다, 싫다, 내버려둬.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나 철수야. 전화 좀 받아봐. 핸드폰이 울려도 영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선이 대신 받았습니다. 철수 씨, 죄송해요. 영수가 지금 좀 힘들어서요. 그래도 친구들이 만나면 기운 좀 낼 텐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 영수한테 힘내라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미선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는 남편. 씻지도 않아서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장 입고 매일 아침 면도하고 머리 기름 발라 넘기던 남자.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미선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보자. 왜?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뭐가 이상해?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잖아. 그냥 피곤한 거야. 이게 피곤한 게 아니야. 병원 가보자. 제발.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강제로 영수를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영수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못 자요. 식욕은 어떠세요? 없어요. 평소 즐기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있습니다.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주요? 매일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매일 드셔야 하고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미선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봉지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남편은 환자가 됐구나. 영수는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대에만 누워있고 여전히 밥을 먹지 않고 여전히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주 후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약이 효과가 없네요. 용량을 늘려보겠습니다. 또 2주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담 치료도 병행해 보시죠.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상담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영수가 옆에 없었습니다. 여보,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미선도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정신 차려야 해. 남편이 이러니까 내가라도 버텨야 해. 내가 가장이 되어야 해. 그날부터 미선은 달라졌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3이었습니다. 수능이 3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만 있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준호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준호야,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지? 선생님한테 말해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5%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담임이 다시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러면 서울대는 어려워.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도 더 다닐까? 과외라도?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원비요? 저희 집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그날 집에 일찍 왔습니다. 학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왔어? 학원은? 엄마, 나 얘기 좀 할게. 그래, 뭔데?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 대학 안 갈래. 미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대학 안 갈 거야. 취업할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대학 학비가 얼마야? 1년에 1,000만 원이야. 4년이면 4천만 원이야.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어? 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성적도 떨어졌어. 서울대는 이제 글렀어. 지방대 가봤자 취업도 안 되는데 뭐하러 대학 가? 준호야, 난 고졸 취업할래. 공기업이나 대기업 생산직. 요즘 고졸 채용 많이 해. 월급도 나쁘지 않아. 안 돼.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넌 대학 가야 해. 엄마, 현실을 봐.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 아빠는 적골이고 엄마는 일한 적도 없잖아.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난 결정했어. 대학 안 가고 취업할 거야.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미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어. 18년을 키우면서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 너는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고. 그게 엄마의 꿈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 미선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준호는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뭐라도 해야 해. 그날부터 미선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미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김미선. 나이 53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특기 없음. 이력서를 보며 미선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지원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 모집. 나이 제한 없음. 주 5일 근무. 월 200만 원. 미선은 지원했습니다.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마트로 갔습니다. 면접관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53세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대 업무가 생각보다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셔야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주말 근무도 필수고요. 네, 가능합니다. 면접관은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저희가 젊은 분들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는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역시 나이가 문제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또 면접을 갔습니다. 53세요? 저희는 보통 20대, 30대를 뽑는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역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네, 가능합니다. 53세시면 밤샘 근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많다. 체력이 걱정된다. 젊은 사람을 뽑겠다. 일곱 번째 면접. 청소용역 회사였습니다. 이건 되겠지. 청소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잖아.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가능하세요? 네. 무릎은 괜찮으세요? 쪼그려 앉아서 일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대 분을 이미 뽑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미선은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또 떨어진 거였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미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53세의 중년 여성,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보이는 머리, 지친 눈빛. 나이가 죄구나. 53세라는 게 죄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준호가 어렸을 때 저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그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졌어. 미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저도 착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든 거죠? 답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방에 있고 아들은 방에 있고 나만 거실에 있는 집. 그래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영수 방에서는 소리가 없고 준호 방에서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은 뭘 해야 하나? 미선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남편은 우울증이고 아들은 꿈을 포기하고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나까지 무너지면 이 가족은 정말 끝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나이가 문제라면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일을 찾아야 해.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50대 여성 일자리, 중년 여성 창업, 나이 상관없는 일,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영수와 준호는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선만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꼭 찾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을 거야. 11월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은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게시판에 붙은 광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레슨, 중국어 과외, 부동산 전단지. 그 사이에 작은 명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전문. 한 대 5만 원. 깔끔 보장. 여성 기사 환영. 미선은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청소? 5만 원? 미선은 명함을 한 장 뜯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청소로 돈을 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미선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에어컨 청소 수입.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에어컨 청소로 월 300만 원 벌었습니다. 주부도 할 수 있는 에어컨 청소 창업. 50대 아줌마의 에어컨 청소 후기. 미선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구나. 여름엔 하루에 5대, 6대도 한대. 한 대에 5만 원이면 하루에 30만 원? 한 달이면 거의 1,000만 원? 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53세야. 기계치에 손재주도 없어. 에어컨을 어떻게 분해하는지도 몰라. 손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돈을 못 받으면? 다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선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반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도 불러. 아빠는 안 먹는데. 미선과 준호 둘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 있어. 면접? 무슨 면접? 현대자동차 생산직? 고졸 채용?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야, 아직 수능도 안 봤잖아. 엄마, 나 이미 결정했어. 수능 안 볼 거야. 안 돼. 엄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내가 대학 갈 돈이 어디 있어? 엄마가 벌게. 어떻게? 엄마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데? 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넌 꿈이 있잖아. 컴퓨터 프로그래머 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 꿈은 배부른 사람이 꾸는 거야.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준호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현대차 들어가면 월 300은 받아. 그것도 괜찮아.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어. 18년을 키우면서 항상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미선은 식탁 위의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할 수 있어. 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미선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에어컨 청소 방법.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에어컨 청소 완벽 가이드. 집에서 하는 에어컨 셀프 청소. 10분 만에 끝내는 에어컨 청소. 미선은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어컨 청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속 남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시고요. 앞 커버를 여시면 됩니다. 미선은 영상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빼내시고요. 필터를 물로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 열교환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용 세제를 뿌리시면 됩니다. 미선은 노트를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끄기, 커버 열기, 필터 빼기, 필터 씻기, 열교환기 세제 뿌리기. 첫 번째 영상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두 번째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미선은 10개의 영상을 모두 봤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런데 도구가 필요하네. 미선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에어컨 청소 도구, 브러쉬, 세제, 장갑, 비닐, 수건. 전부 다이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총 3만 원 정도. 미선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53만 원. 3만 원 쓰면 50만 원 남아. 괜찮아. 투자야 투자. 미선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님한테 혼나면? 두려움이 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해. 준호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브러쉬, 세제, 장갑, 비닐, 수건, 분무기. 계산대로 갔습니다. 총 28,000원입니다. 카드를 내밀며 미선은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도구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거실 에어컨 앞에 섰습니다. 자, 해보자. 미선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 앞 커버를 열고, 이게 어떻게 열리지?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서 당기세요. 미선은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딱! 커버가 열렸습니다. 됐다. 미선은 기뻤습니다. 다음은 필터를 빼내는 것. 필터를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륵. 필터가 빠졌습니다. 필터는 먼지로 까맣게 더러웠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이렇게 더러웠어? 미선은 필터를 화장실로 가져갔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까만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브러쉬로 문질렀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은 안쪽 열교환기. 세제를 뿌렸습니다. 치익. 거품이 나왔습니다. 10분 기다린 후 물로 헹궜습니다. 까만 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선은 에어컨을 켜봤습니다. 윙.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해냈어. 미선은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시간이나 걸렸네. 이걸 남의 집에서 하려면 1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데.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습이 더 필요해. 그날부터 미선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거실 에어컨,
안방 에어컨, 준호방 에어컨, 집에 있는 에어컨 3대를 돌아가며 청소했습니다. 첫날 2시간, 둘째 날 1시간 30분, 셋째 날 1시간 10분, 넷째 날 50분, 일주일 후 30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할 수 있겠어.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광고를 올려야 해. 미선은 핸드폰에 당근마켓 앱을 깔았습니다.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에어컨 청소해드립니다. 내용을 쓰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너무 비싸게 쓰면 안 오고 너무 싸게 쓰면 손해고. 미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에어컨 청소해드립니다. 한 대 3만 원. 꼼꼼하고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여성 기사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락주세요. 미선은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괜찮은가? 너무 초라한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누가 볼까? 연락이 올까?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미선은 실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당근마켓 메시지였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청소 문의드려요.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손님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바로 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미선은 멈칫했습니다. 내일? 벌써? 준비가 됐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미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몇 시가 좋으세요? 10시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주소를 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 102동이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네. 가깝네. 그럼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해냈어. 첫 손님이야.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돈을 안 주면? 미선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시 10번 돌려봤습니다. 노트를 또 읽었습니다. 도구를 점검했습니다. 브러쉬, 세제, 장갑, 비닐, 수건. 다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미선은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3세의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선은 옷을 입었습니다. 편한 바지에 티셔츠, 도구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9시 50분, 미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백이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연습 많이 했어. 할 수 있어. 미선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청소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에요. 거실 에어컨이요. 네. 미선은 에어컨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된 벽걸이형 에어컨이었습니다. 연습한 거랑 똑같아. 할 수 있어. 미선은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브러쉬, 세제, 장갑, 비닐. 장갑을 끼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 커버에 손을 댔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서 당기면 돼. 미선은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딱! 커버가 열렸습니다. 안쪽 필터가 보였습니다. 까맣게 더러웠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박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필터가 아주 더러워요. 청소한 지 오래되신 것 같네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죠. 미선은 필터를 빼냈습니다.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씻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미선은 필터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까만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브러쉬로 문질렀습니다.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쪽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다시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세제를 뿌렸습니다. 치익. 거품이 나왔습니다. 10분 기다렸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선은 긴장됐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10분 후 물로 헹궜습니다. 까만 물이 주르륵. 비닐로 받아냈습니다. 브러쉬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닦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미선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에어컨을 켜봤습니다. 윙.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어머, 바람이 완전 다르네. 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시원해. 정말 잘하셨어요.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어. 고생하셨어요.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박 여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3만 원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깨끗해질 줄 몰랐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럼요. 미선은 도구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미선은 손에 쥔 3만 원을 받습니다. 3만 원. 내 손으로 번 돈.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은 계단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53세에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돈을 벌었어. 3만 원이지만 이건 희망이야.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 해.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당근마켓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2개 더 와 있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가능하세요? 미선은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2번째 고객집으로 갔습니다. 30대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요. 에어컨이 좀 높은데 괜찮으세요? 네. 미선은 에어컨을 올려다 봤습니다. 천장형이었습니다. 높이가 4m는 됐습니다. 미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다리를 타야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높은 곳이 원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다리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남편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미선은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에어컨 커버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열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드디어 열렸습니다. 필터를 빼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고 팔을 위로 들어야 했습니다. 10분만 지나도 팔이 저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선은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5만 원이죠? 아, 저는 3만 원만 받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셨는데 5만 원 드릴게요. 미선은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2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5만 원. 오늘 번 돈. 그날 저녁 미선은 파스를 붙였습니다. 무릎에, 허리에, 팔에.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세 번째 고객. 사무실이었습니다. 에어컨이 5대예요. 다 해주실 수 있어요? 5대요? 네. 시간 되세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5대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럼 15만 원 드릴게요. 15만 원. 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 네, 하겠습니다. 미선은 아침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두 번째 에어컨. 점심도 거르고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밤 9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사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미선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침대로 기어갔습니다. 파스를 온몸에 붙였습니다. 무릎, 허리, 팔, 어깨,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까지 번 돈 3만 원, 5만 원, 15만 원, 총 23만 원. 일주일도 안 돼서 23만 원. 미선은 웃었습니다. 아프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네 번째 고객. 빌라 3층이었습니다. 40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에어컨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미선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커버를 열었습니다. 필터를 빼냈습니다. 그 순간 악취가 났습니다. 곰팡이였습니다. 필터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초록색 곰팡이. 우에 미선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선은 참았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제대로 썼습니다. 필터를 화장실로 가져갔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곰팡이가 잘 안 지워졌습니다. 브러쉬로 세게 문질렀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30분을 씻었습니다.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안쪽도 곰팡이 천지였습니다. 세제를 뿌려도 잘 안 지워졌습니다.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선은 땀범벅이 됐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악취도 몸에 밴 것 같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요?
얼마죠? 3만 원입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3만 원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울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옷에, 머리카락에, 손에. 집에 와서 바로 샤워했습니다. 온몸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3번 감았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1월 말이었습니다. 5번째 고객. 강남 부자 동네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0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갔습니다. 집이 넓었습니다. 50평은 됐습니다. 가구도 비싸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거실에 2대, 안방에 1대 있었습니다. 3대 다 해주세요. 네. 미선은 3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습니다.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남자가 에어컨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 청소한 거 맞아요? 네. 별로 안 깨끗한데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깨끗하게 했는데요. 별로예요. 다시 하세요. 네. 다시 하라고요. 돈 받으려면 제대로 하세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잘했는데 뭐가 문제지? 저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전체적으로 다 별로. 다시 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미선은 할 수 없이 다시 청소했습니다. 1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걸 또 닦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남자가 또 확인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면 뭐.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3대니까 9만 원입니다. 9만 원? 비싸네. 5만 원 줄게요. 네, 3대인데요.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9만 원은 비싸요. 5만 원. 남자는 5만 원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3대 했는데요. 됐어요. 그냥 5만 원.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만 원을 떼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5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도구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길거리에서 걸으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으며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5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9만 원 받아야 하는데 5만 원만 받았습니다. 4시간을 일했는데.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야지.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이버를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에어컨 청소 고객 트러블 대처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시작 전에 사진을 찍어라. 끝난 후에도 사진을 찍어라. 고객 동의를 받아라. 입금을 먼저 받아라. 계약서를 쓰는 것도 좋다. 미선은 메모했습니다. 다음부턴 이렇게 해야지. 사진 찍고, 동의받고, 입금 확인하고. 당하지 말아야지.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노트에 썼습니다. 에어컨 청소 규칙. 시작 전 사진 찍기. 끝난 후 사진 찍기. 고객 동의 받기. 가능하면 입금 먼저 받기. 문제 생기면 대화로 해결. 안 되면 포기하고 나오기. 미선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부턴 당하지 않을 거야. 당당해질 거야. 1월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한 달 동안 20건을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총 90만 원.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53세에 번 첫 월급이었습니다. 9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 손으로 벌었어. 미선은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미선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3건, 4건씩 일했습니다. 당근마켓 후기가 쌓였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해요. 완전 깨끗해졌어요. 추천합니다. 별 5개 리뷰가 20개가 넘었습니다. 예약이 늘어났습니다. 3월엔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4월엔 150만 원, 5월엔 200만 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에 150만 원, 2억 5천 중에서 150만 원.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미선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월이 왔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성수기였습니다. 예약이 폭발했습니다. 당근마켓 메시지가 하루에 10개씩 왔습니다. 에어컨 청소 가능하세요? 내일 가능하세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하세요? 미선은 모두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준호 학비도 모아야 했습니다. 6월 첫째 주, 미선의 스케줄이 빼곡해졌습니다. 월요일 7건, 화요일 8건, 수요일 6건, 목요일 7건, 금요일 8건, 토요일 10건, 일요일 9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준비하고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첫 집은 7시, 두 번째 집은 9시, 세 번째 집은 11시,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차 안에서 10분 만에 먹었습니다. 네 번째 집은 오후 1시, 다섯 번째 집은 3시, 여섯 번째 집은 5시, 일곱 번째 집은 7시, 마지막 집은 밤 9시, 11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씻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5시간 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반복됐습니다. 6월은 더웠습니다. 낮 기온 35도,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에어컨 없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땀이 쏟아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35도 더위에 4m 높이 어지러웠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사다리 오르내리기를 하루에 수십 번,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났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했습니다. 에어컨 안을 닦으려면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목도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브러쉬를 하루 종일 쥐고 있으니까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발도 부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서 일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수기는 3개월 뿐이었습니다. 6월, 7월, 8월. 이 3개월에 1년치를 벌어야 했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3개월만 버티자. 6월 셋째 주. 미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5분, 10분, 15분.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목, 손, 발.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예약이 8건이나 있었습니다. 미선은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7시 첫 집.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집.
오전 11시 세 번째 집. 점심을 걸었습니다.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네 번째 집.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잠깐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일했습니다. 오후 3시 다섯 번째 집. 오후 5시 여섯 번째 집. 오후 7시 일곱 번째 집. 밤 9시 마지막 집. 드디어 끝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앉자마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종점입니다. 기사님이 깨웠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내렸습니다. 집까지 5분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현관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엘리베이터까지만. 미선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보,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영수가 달려왔습니다. 미선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괜찮아. 미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미선을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셔. 미선은 물을 마셨습니다. 영수는 미선의 발을 봤습니다. 신발을 벗겼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여러 개 잡혀 있었습니다. 터진 물집도 있었습니다. 여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봐.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집, 굳은 살, 상처.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도 보여봐. 미선은 바지를 걷었습니다. 무릎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파랗게, 보랗게. 영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별일 아니야? 온몸이 상처투성이잖아.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 영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 가만히 있어. 영수는 미선의 발을 대야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물집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업을 망쳐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잖아.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잖아. 당신 혼자 이 고생을 다 하고 있잖아. 영수는 울었습니다. 미선의 발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끝났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미선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영수는 미선의 발을 다 닦았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무릎에도 허리에도 어깨에도. 미선은 영수를 봤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남편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미선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영수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나? 6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나? 아내 혼자 이 짐을 짊어지게 했나? 나도 해야 해. 나도 도와야 해.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5시 알람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예약이 7건이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갈게. 영수였습니다. 뭐? 오늘부터 나도 할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보내지 못하겠어. 나도 할게. 하지만 당신은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영수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입는 바깥 옷이었습니다. 약도 어제부터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 이제 나도 일해야지.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이제라도 하게 돼서.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영수가 운전했습니다. 미선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항상 버스나 걸어 다녔는데 차로 이동하니 편했습니다. 첫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짐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장비 가방. 항상 미선 혼자 들었는데 오늘은 영수가 들었습니다. 미선은 청소를 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도구를 건네줬습니다. 필요한 걸 챙겨줬습니다. 고객과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음 예약도 받았습니다. 팀워크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됐습니다. 혼자 하면 1시간 30분 걸렸는데 둘이 하니 1시간. 효율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영수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선이 아침에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맛있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밥 제대로 먹는 게 6개월 만이네. 미안해. 괜찮아. 이제 괜찮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녁 7시. 7번째 집이 끝났습니다.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수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갈까? 왜? 아이스크림 먹으러. 미선은 웃었습니다. 좋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밖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더운 저녁이었지만 아이스크림은 시원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미선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스크림 먹는 지금이었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더 더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6월에 500만 원, 7월은 700만 원. 역대 최고였습니다. 빚도 더 갚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7월까지 총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직 2억 4천이 남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8월 초, 아들 준호가 방학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대학에 갔습니다. 미선이 학비를 벌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그래도 준호가 원하던 컴퓨터공학과였습니다. 준호는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부모님, 파스 붙이고 있는 어머니, 함께 차에 타는 부모님.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 학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응? 나도 할게. 뭘? 에어컨 청소. 나도 도와줄게.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나 해. 방학인데 뭘. 나도 할 수 있어. 준호야.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내 학비는 내가 벌게. 나도 일할래.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하자. 다음 날부터 가족 3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영수가 운전했습니다. 준호가 짐을 날랐습니다. 미선이 청소를 가르쳤습니다. 준호는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배웠습니다. 젊으니까 힘도 좋았습니다. 높은 사다리도 거뜬히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짐도 가뿐히 들었습니다. 효율이 더 올랐습니다. 혼자 할 때 하루 67건, 둘이 할 때 하루 89건, 셋이 하니 하루 1012건,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8월에 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녁마다 가족 3명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객분이 친절하시더라. 오늘은 에어컨이 정말 더러웠어. 오늘 받은 후기별 5개야.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각자 따로였습니다. 아빠는 회사, 엄마는 집, 아들은 학원. 저녁에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미선은 남편과 아들을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8월 말, 여름이 끝나갔습니다. 성수기가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연대는 계속됐습니다. 미선은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2억 5천, 우리가 갚을 수 있어. 9월이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비수기였습니다. 예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하루 10건씩 일하던 미선 가족. 9월 첫째 주, 하루 5건, 둘째 주, 하루 3건, 셋째 주, 하루 1건, 급격히 줄었습니다. 당근마켓 메시지도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10개씩 왔는데 이제 하루 1개도 안 왔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예약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름엔 하루 10건씩 했는데 지금은 하루 1건, 수입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8월에 900만 원 벌었는데 9월엔 얼마나 벌까? 계산해봤습니다. 하루 1건, 한 달 30건, 건당 5만 원, 150만 원, 생활비 빼면 100만 원, 빚상환에 쓸 돈은 100만 원, 8월엔 500만 원 갚았는데 9월엔 100만 원밖에 못 갚아. 속도가 너무 느려. 미선은 초조했습니다. 저녁 식탁. 가족 3명이 앉았습니다. 오늘 예약 하나였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하나야. 모레도 하나.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 봤는데 하루에 하나씩밖에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쩔 수 없지. 비수기니까.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격히 줄었어.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름에만 돈을 벌 수 있나? 겨울엔 어떡하지? 미선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빚 1억 4,800만 원. 지금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148개월, 12년. 12년?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돼. 12년은 너무 길어. 그때 나는 65세야. 준호는 30대 중반이고 너무 오래 걸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미선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에어컨 청소 비수기 대처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비수기엔 보일러 청소를 하세요. 9월부터 11월까지 보일러 수요가 많습니다. 환기구 청소도 좋습니다. 후드 청소도 있습니다. 세탁기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선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보일러 청소. 그렇지. 겨울엔 보일러를 켜잖아. 보일러도 청소가 필요하지. 미선은 더 검색. 보일러 청소 방법. 보일러 청소 수입. 보일러 청소 후기. 읽으면 읽을수록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보일러 청소, 건당 5만 원. 수요는 9월부터 11월까지. 겨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있겠어.
미선은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보일러 청소 방법. 영상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집중해서 봤습니다. 에어컨보다 좀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미선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보일러 청소 순서, 필요한 도구, 주의사항 다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영수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우리 보일러 청소해보자. 보일러요? 응. 비수기 대책이야. 그거 할 수 있어? 배우면 돼. 에어컨도 배워서 했잖아.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미선은 인터넷 쇼핑몰을 켰습니다. 보일러 청소 도구 세트 50만 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투자야 투자. 미선은 주문했습니다. 카드로 긁었습니다. 50만 원. 통장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도구가 도착했습니다. 미선은 유튜브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집 보일러로 연습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에어컨보다 복잡했습니다. 배관도 있고 번호도 있고 조심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할 수 있겠어. 미선은 당근마켓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보일러 청소해드립니다. 겨울 준비하세요. 한 대 5만 원. 꼼꼼하고 안전하게 해드립니다.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미선은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미선은 실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딩동,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일러 청소 문의드려요. 미선은 반가웠습니다. 네, 문의 감사합니다. 내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미선은 첫 보일러 청소 예약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고객 집으로 갔습니다. 40대 주부였습니다. 보일러가 오래됐어요. 청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미선은 긴장했습니다. 첫 보일러 청소였으니까 도구를 꺼냈습니다. 보일러를 열었습니다. 아니 정말 더러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조립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에어컨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보일러를 켜봤습니다. 부웅. 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소리가 완전 달라요. 주부가 감탄했습니다. 예전엔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깨끗하게 청소했거든요.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첫 보일러 청소 성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건, 2건, 3건, 조금씩 늘었습니다. 9월 말이 됐습니다. 보일러 청소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보일러를 켜기 시작했으니까, 하루 5건, 6건씩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미선 가족은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에어컨 청소 2건, 오후에 보일러 청소 4건, 하루 6건, 비수기지만 일이 있었습니다. 10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일러 청소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더 추워지니까 수요가 더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5건, 한 달 150건, 건당 5만 원, 750만 원, 생활비 빼고 500만 원, 빚상환에 쓸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보일러가 있어서 11월도 계속됐습니다. 보일러 청소는 여전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선은 환기구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환기구도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건당 3만 원. 작은 일이지만 돈이 됐습니다. 11월에도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한 달 400만 원, 생활비 빼고 200만 원. 적지만 그래도 벌었습니다. 12월 31일, 미선은 1년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월별 수입을 적었습니다. 1월 90만 원, 2월 100만 원, 3월 120만 원, 4월 150만 원, 5월 200만 원, 6월 500만 원, 7월 700만 원, 8월 900만 원, 9월 150만 원, 10월 750만 원, 11월 500만 원, 12월 400만 원, 총합계를 계산했습니다. 5,460만 원. 미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넘었어.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어. 53세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미선은 울컥했습니다. 다음 계산, 빚상환, 생활비를 빼고 실제로 갚은 금액. 15월 50만 원씩 250만 원, 6월 200만 원, 7월 400만 원, 8월 500만 원, 9월 50만 원, 10월 500만 원, 11월 300만 원, 12월 200만 원, 총 2억 400만 원. 미선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맞아. 2억 400만 원. 1년 동안 1억을 갚았어. 처음 빚 2억 5천만 원. 갚은 돈 1억 200만 원. 남은 빚 1억 4,800만 원. 절반은 갔어. 1년 만에 절반을. 미선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왜 울어? 미선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1억 갚았어. 영수는 노트를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1억 갚았어. 절반 갔어. 영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준호야, 우리 1억 갚았어. 준호도 기뻤습니다. 진짜요? 응.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외식이었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습니다. 맛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고기네. 영수가 웃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건배할까? 영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로 건배할까? 미선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희망에게. 좋아.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하늘 아래서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여. 1억을 갚았어. 1년 더 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우리 가족은 할 수 있어.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미선은 달력을 봤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자. 2년 차, 마지막 1억 4천을 갚는 해.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꼭 해낼 거야. 우리 가족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1년 전 오늘 우리 가족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통장엔 83만 원뿐이었고 빚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남편은 우울증이었고 아들은 꿈을 포기했고 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1억을 갚았다. 남편은 나와 함께 일한다. 아들은 대학에 다닌다. 우리는 함께한다. 이것이 기적이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내년에는 마지막 1억 4천을 갚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미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수가 옆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해 첫날. 새로운 시작. 마지막 1년. 미선은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선 가족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빚을 다 갚자.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남은 빚 1억 4,800만 원. 1년 안에 갚기.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1억을 갚았으니까 올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1월, 2월이 지났습니다. 보일러와 환기구 청소로 버텼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생활비 빼고 15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에어컨 시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응? 우리 이제 직원을 뽑아야 할 것 같아. 직원이요? 미선은 놀랐습니다. 응. 여름에 우리 셋이서는 한계가 있어. 작년 여름 기억나? 하루에 12건까지 했잖아. 그래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어. 그때 더 받았으면 더 많이 벌었을 거야. 하지만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계산해봤어. 직원 한 명당 월 200만 원 주고 우리가 한 달에 추가로 500만 원 더 벌면 돼. 여름엔 충분히 가능해.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직원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만약 못 벌면 어떡하지? 월급을 못 주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7월, 영수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준 날, 직원들의 원망스러운 눈빛,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자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작년에 1억 벌었잖아. 올해는 더 벌 수 있어.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우리만으로는 한계야. 직원 뽑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어.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다음 날 미선은 구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에어컨 청소 직원 모집. 여성 우대. 월급 200만 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광고가 올라가자 지원자가 왔습니다. 5명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미선은 한 명 한 명 면접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25세 여성. 너무 어렸습니다. 체력은 좋을 것 같은데 끈기가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 60대 여성.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다리 오르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 35세 여성 김수진. 미혼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봤습니다. 특별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간절해 보였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요. 솔직하네요. 숨길 필요 없잖아요. 다들 돈 때문에 일하는 거죠. 힘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힘든 일 많이 해봤어요. 미선은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간절했습니다. 네 번째 지원자. 32세 여성 이지은. 기혼이었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왜 지원하셨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남편은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벌어야 해요. 미선은 지은을 보며 자신을 봤습니다. 2년 전 자신의 모습, 가족을 위해 일하는 여자. 5번째 지원자도 면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수진과 지은, 이 두 사람, 미선은 둘을 뽑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지은이 출근했습니다. 미선은 일주일 동안 교육했습니다. 에어컨 청소 방법, 도구 사용법, 고객 응대, 안전 수칙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수진은 빨리 배웠습니다.
손도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좀 느렸습니다. 하지만 꼼꼼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둘 다 열심이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2팀으로 나눴습니다. 1팀 미선, 지은, 2팀 영수, 수진, 준호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두 팀이 동시에 일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2배가 됐습니다. 예약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4월에 400만 원, 5월에 600만 원, 2배가 됐습니다. 물론 직원 월급 400만 원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았습니다. 순수익 200만 원, 혼자 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미선은 만족했습니다. 역시 직원을 뽑길 잘했어. 6월이 왔습니다. 성수기였습니다. 예약이 폭발했습니다. 두 팀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1팀 하루 7건, 2팀 하루 8건, 총 15건, 작년보다 3건 더 많았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6월에 900만 원, 직원 월급 빼고 500만 원, 7월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1200만 원, 직원 월급 빼고 800만 원, 8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00만 원, 직원 월급 빼고 700만 원, 3개월 합계, 순수익 2000만 원. 미선은 기뻤습니다. 이 속도면 올해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수진과 지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수진은 정말 빨랐습니다. 한 집을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미선보다 빨랐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했습니다. 별 5개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 진짜 잘해요. 지은 씨 꼼꼼해요. 미선 에어컨 케어 최고. 미선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팀 최고야. 8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미선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래.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 그만둘 것 같아요.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건강 문제가 좀 있어서요. 건강? 어디 아파? 허리가 안 좋아요.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요즘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더 나빠졌대요. 의사가 그만두래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조리해.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수지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알았어. 미선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야. 수고했어. 건강 챙겨. 네. 수진은 떠났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구해야 하네. 그날 저녁, 미선은 구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봤어요? 뭐? 지은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당근마켓이었습니다. 새로운 에어컨 청소 광고였습니다. 깨끗한 에어컨 청소, 여성기사, 한 대 4만 원, 전문가가 해드립니다. 미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야 원래 있잖아. 그런데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도구잖아. 네, 그리고 이 사람. 사진 속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네, 수진 언니예요. 건강 문제라며? 거짓말인가 봐요. 미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더 알아봤습니다. 수진의 당근마켓 계정을 찾았습니다. 광고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고객 후기들, 미선 에어컨 케어 단골이었던 고객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님, 이수정님, 박미라님 모두 미선의 단골이었습니다. 수진이 고객 리스트를 빼갔구나. 미선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5개월 동안 가르쳐줬는데, 월급도 꼬박꼬박 줬는데, 믿었는데, 배신이었습니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다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네이버였습니다. 미선 에어컨 케어를 검색했습니다. 별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5점 만점에 3.2점. 어제까지 4.9점이었는데 리뷰를 봤습니다. 새로운 악성 리뷰 10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친절해요. 별로예요. 청소 대충 하고 가더라고요. 비싸기만 하고 별로.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추천 안 합니다. 미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단골들은 다 만족했는데 리뷰 계정을 봤습니다. 모두 새 계정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악성 리뷰를 단 거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미선은 알았습니다. 수진이야. 수진이 한 거야. 자기 사업 키우려고 우리 평판을 깎아내린 거야. 미선은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예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고객들이 악성 리뷰를 보고 망설인 거였습니다. 둘째 주는 더 심했습니다. 예약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신규 고객이 거의 안 왔습니다. 단골들만 간신히 연락했습니다.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2년 동안 쌓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선은 식사도 못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악성 리뷰를, 떨어진 별점을, 줄어든 예약을. 영수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밥 좀 먹어. 식욕이 없어. 걱정하지 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어떻게? 평판이 다 떨어졌는데.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니. 영수는 미선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 하지만 미선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고객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미선 씨 첫 고객이었던 박 여사. 미선 씨 네이버에 이상한 리뷰 있던데. 네, 그게요. 미선은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원으로 썼던 분이 나가서 경쟁 업체 차렸어요. 그리고 저희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미선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리뷰 쓸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네이버에 새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박 여사의 리뷰였습니다. 미선 씨 2년째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꼼꼼하고 친절합니다. 악성 리뷰는 믿지 마세요. 저는 평생 미선 씨만 부를 거예요. 별 5개. 강력 추천합니다.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단골 이수정 님이었습니다. 미선 씨, 리뷰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제가 리뷰 쓸게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수정님의 리뷰. 미선 씨는 진짜 프로예요. 1년 넘게 맡기고 있는데 한 번도 불만 없었어요. 악성 리뷰는 경쟁업체 짓인 것 같네요. 속지 마세요. 미선 씨가 최고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단골 고객 20명이 리뷰를 써줬습니다. 모두 별 5개. 모두 미선을 응원하는 내용. 미선은 계속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2년 동안 정직하게 일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알아줬습니다. 진심이 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별점이 회복됐습니다.
3.2점에서 4.7점으로 악성 리뷰는 신고해서 삭제됐습니다. 단골들의 리뷰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약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고객들이 단골들의 리뷰를 보고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예약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단골들이 주변에 소문을 냈으니까 미선 에어컨 케어 진짜 잘해요. 악성 리뷰는 경쟁업체 짓이었대요. 속지 마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미선은 배웠습니다. 사람을 쓸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고객이 지켜준다는 것, 진심은 통한다는 것, 2년 동안 쌓은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미선은 단골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단골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선 씨가 잘하니까요. 계속 응원할게요. 미선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배웠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다. 악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 2년 동안 정직하게 일한 게 헛되지 않았다. 단골 고객들이 나를 지켜줬다. 감사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는 남는다. 가짜는 사라진다. 나는 계속 진짜로 살 것이다. 미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새 직원을 구했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뽑았습니다. 면접을 3번 했습니다. 레퍼런스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비밀유지 서약도 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을 뽑았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미선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신에서 배웠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하나. 마지막 빚을 갚는 것.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꼭 해낼 거야.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미선은 계산했습니다. 2년차 총수입, 직원 배신 사건도 있었지만 단골들 덕분에 회복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5,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빚 상환 금액 3,200만 원, 2년간 총 갚은 금액 1년차 1억 200만 원, 2년차 3,200만 원, 합계 1억 3,400만 원. 남은 빚을 계산했습니다. 처음 빚 2억 5천만 원, 남은 빚 1억 1,600만 원. 아직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목표했던 2년 안에 다 갚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1년 더 하면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2024년이 밝았습니다. 3년 차였습니다. 미선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스템도 안정됐습니다. 직원도 믿을만했습니다. 단골도 많았습니다. 새 고객도 계속 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 평균 5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생활비 빼고 30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6개월에 1,800만 원, 남은 빚 9,800만 원. 1억이 깨졌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성수기였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 달에 끝내자. 마지막 9,800만 원. 가족 모두 합심했습니다. 영수, 준호, 새 직원 2명.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하루 15건씩 일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한 달 내내. 7월 25일 미선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9,850만 원. 됐어. 드디어 됐어. 마지막 빚을 갚을 돈이 모였어. 미선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을 모았습니다. 거실에 영수와 준호가 앉았습니다. 얘들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드디어 다 갚았어.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내일 은행 가서 갚을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와.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2년 11개월. 거의 3년. 드디어 끝이야. 7월 26일. 아침 9시.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영수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준호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설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난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미선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 상환하러 왔습니다. 대출자 성함이요? 박영수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녀 대출금 9,800만 원이시네요. 전액 상환하시는 거죠? 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통장 주세요. 미선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 클릭 소리, 프린터 소리, 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미선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도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처리 중, 그리고 완료,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류 받으시겠어요? 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대출 전액 상환 확인서, 대출금 9,800만 원, 상환일 2024년 7월 26일, 자녀 대출금 0원. 미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0원. 빚이 없어. 더 이상 빚이 없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영수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직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7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행 앞 계단. 미선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아름다운 세상.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미선은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영수가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준호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햇볕 아래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 가족은 단골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객님들께 드디어 저희 가족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11개월 걸렸습니다. 고객님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에어컨 케어 1동.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미선은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외식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와인도 주문했습니다. 준호는 주스를 마셨습니다. 건배할까? 영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미선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탄생에. 좋아.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생각나?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잊어? 미선이 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우리 해냈네. 응, 해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도 대단하지. 학교 다니면서 도와줬잖아.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간의 기록. 2022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매달 수입, 매달 지출, 매달 빚 상환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총 수입 1억 5,640만 원, 총 빚 상환 2억 5천만 원. 생활비는 어떻게 냈냐고요? 영수도 조금씩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공사.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는 됐습니다. 준호도 방학 때 알바했습니다.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새 페이지야. 빚 없는 삶, 자유로운 삶.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오늘 우리 가족은 자유를 얻었다. 2억 5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났다. 2년 11개월 걸렸다. 53세에 시작해서 56세에 끝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경력도 없었던 내가 에어컨 청소를 배워서 돈을 벌었다. 가족을 지켰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결과다. 하루하루 악착같이 산 결과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평범한 50대 여성이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늦은 때란 없다. 포기하지 마라. 미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미선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선 에어컨 케어는 안정됐습니다. 직원 5명,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작지만 탄탄한 회사입니다. 영수도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 3명, 무리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준호는 대학 4학년입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입니다. 대기업 취업도 내정됐습니다. 가족은 행복합니다. 어느 날, 미선은 새 고객을 만났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여성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 일 시작하셨어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요.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여성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미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광고 하나를 봤어요. 에어컨 청소 한 대 5만 원.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성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배웠어요. 유튜브로. 처음엔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30분이면 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하지만 해봤어요.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53세에 시작했거든요. 53세요? 네. 늦지 않았어요. 여성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32살인데 커리어 바꿀 용기가 안 나거든요. 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여성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미선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예약이 7건 더 있었습니다.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계절에 모든 게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빚도 없습니다. 가족도 행복합니다. 일도 안정적입니다.
미래도 봤습니다.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53세도 늦지 않았어. 나는 해냈어.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다음 고객을 향해 미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뜹니다. 2024년 11월 현재 김미선 씨는 여전히 에어컨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에어컨 케어는 직원 5명, 연 매출 1억 2천만 원의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막.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평범한 일도 기적이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감동이 전해지셨다면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잊지 않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5070 인생 시작이었습니다.